다음은 박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성준 의원입니다. 장관님, 네. 왜 오늘 국정감사에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왜 주제가 되는 겁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뭐 특별히 드릴 말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배숙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이배용 위원장님. 네. 왜 김건희 여사님이 오늘 논문이 네. 오늘 왜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뭐 제 소관이 아니라 그래요? 생각한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 정대화 상임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장도 하셨잖아요. 마이크 좀 잡으시고. 표절 관행이 다수 드러났고 예. 그것이 이 정치 상황에서 전혀 해결이 안 되고 대학은 그 자기 자율성 범위 내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전혀 국민대나 속되든 진도가 못 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국정감사까지 끌려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런 의견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국정감사가 입법부가 행정부와 견제와 감시를 하는 거잖아요. 이 정권이 김건희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모든 국정과 인사를 다 하기 때문에 오늘 김건희 여사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는지, 왜 그런지 다시 소환하는 거예요. 역사의 소환인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2020년이죠?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이 다시 부각이 됐었죠.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했죠? 자신의 논문이라든가 경력에 대한 위조의 문제를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과하고 그 이후에 대통령 영부인이 수신을 해야 되는 거죠. 자숙하고. 그런 가운데 국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내조적 관념 아니면 사회 약자적 보호를 위해서 영분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건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 김건희 정권이고 김건희 대통령이란 말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다시 역사의 소환으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김건희 여사가 어떤 전철을 밟았나 다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근본적 원인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김건희 여사의 숙대 논문, 국민대 박사 논문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다시 화두가 되고 이번 국감이 김건희 국감이고 교육부만의 문제입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문제가 행안부의 공천 개입, 선거 개입 문제가 있고 국토부의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있고 곳곳에 다 있지 않습니까? 왜? 정권의 실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명확히 알아야 돼. 본질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교육과 정치의 공통점은 뭡니까? 장관님. 교육과 정치. 제가 오늘 그래서 고전을 봤어요. 네. 고전을 아침에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육부 감사를 한다고 하길래 교육과 정치는 뭐냐면 논어에 공자와 자로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를 한다면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이름을 바로 세우겠다. 정면론, 명분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여사가 명분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다시 소환이 되는 거예요. 참 애석한 일이죠. 저 문시현 총장님께 좀 질의 좀 할게요.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일어서시기 불편하시면 그게 앉아서 안 하셔도 되겠어요. 됩니다. 네.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총장이 참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석사 논문 여러 실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었겠죠. 깨끗이 저는 정리했으면 이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숙명여대에 부담을 안 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그렇고 숙명여대도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여기까지 안 온다고 봐요.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 김건희 정권이기 때문에 오늘날 국정감사가 이번에 끝날까요? 내년에도 되고 계속 앞으로 몇 년 더 갑니다. 제가 볼 때. 역사의 소환이라는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총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요. 장윤금 총장의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문시현 총장님. 네. 지금
지금 연진이가 새로 출범해서 일을 열심히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대답 다 하셨어요? 앉으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교육과 정치의 공통점이라고 했는데 우리 저 교육위 상임위원하신 김태준 상임위원님이시죠? 네. 박사 논문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박사 학위 하시고 다 그 의미가 뭡니까? 박사를 했다. 네. 어떤 의미입니까? 박사를 했다는 것은 좀 더 새로운 어떤 이론이라든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현상에 대한 분석을 찾아냈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저는 박사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 거고 네네. 출사의 의미도 있죠. 세상에 내가 박사를 통해서 내 이름을 걸고 내 전문적 지식을 통해서 후진 양성을 하겠다. 아니면 학술적 연구를 하겠다는 아니겠습니까? 그 박사는 어떤 의미냐면 공인의 길을 걷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박사 논문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국민대 이사장인 김지용 이사장 비겁하다고 생각돼요.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야죠. 저는 사실 김건희 여사 이 논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가 오늘 교육위 와서 여러 이제 자료를 보다가 옆에 우리 김준혁 의원님이 논문을 가져왔더라고요. 논문을 쭉 봤더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 논문 지도교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이거 보십시오. 깜짝 놀랄 일이에요. 박사 논문 41페이지부터 126 마지막까지입니다. 각주가 하나도 없어요. 각주가. 각주라고 하는 것은 참고문헌, 내용의 출처, 해당 용어, 보충 설명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자입니까? 41페이지부터 126까지 논문에 각주가 하나도 없어요. 각주가 있다고 하면 초기에 27번까지 있습니다. 우리 여기 김민정 교수님도 대학자이셨는데 박사 논문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 정치학자로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김민정 교수님한테 이거 논문 좀 갖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질의하는지 궁금해서. 아니 여기 계신 이배영 총장님도 그렇고 논문 많이 쓰셨잖아요. 저는 정대하 교수님 논문을 많이 봤던 사람입니다. 저는 각주 쓰고 그 내용들을 보면 출처를 보고 그 출처를 가지고 다시 공부하고 제가 참고문을 하고 제가 정치학적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가졌는데 이 여기에 지금 보면은 출처가 없어요. 이런 논문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요거 이제 하나 더 말씀을 5분 5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설민신 교수는 오늘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나와야 되냐면 설민신 교수가 2008년도에 학회지에 냈던 골프 연습장 이 논문을 2009년에 김건희 여사가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만족이라고 하는 논문을 변용해요. 그렇게 했고 아까 또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2008년도 11월 달에 냈던 논문 한국사회 체육학회지 이 논문 무용과 논문이더군요. 무용 공연에 미치는 영향 이 논문인데 이게 한국 디자인 포럼에 다시 2009년에 2월에 논문이 게재가 되는데 이 논문의 연관도를 보면 설민신 교수의 제자의 논문을 다시 김건희 여사가 인용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와 같이 논문을 썼던 저자가 누구냐면 김기현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설민신 교수와 김기현 교수는 부부예요. 가족 논문이에요. 가족 논문. 그래서 설민신 교수는 한경대 국립대 교수로서 오늘 나와야 되는 거고 오늘 동행명령장 발표해서 반드시 내려와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부부가 논문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논문 서로 게재해주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설민신 교수는 동행명령권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네, 박성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